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김용민의 시사돼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설도 있긴 있었어요. 잠수함 초기에 나왔던 설 중에 하나죠. 그 일대에서 미군 핵잠이 그렇지. 미군 핵잠이 기동훈련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교신이 잘 안 돼가지고 박았다. 잘못 쐈다. 네, 잘못 쐈다고 박았다. 몇 가지 설이 있었어요. 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과학자 입장에서 과학적 검토가 가능하고 그나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설로 개인적으로 보시는 게 좌초 혹은 좌초 플러스 기뢰 이 정도 보시는 거거든요. 미군도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요 정도고요.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걱정되는 게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조작하고 그리고 은폐한 다음에 북한한테 떠넘기잖아요. 떠넘기는 과정에 동원됐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1년 반 후에 군인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모두 일제히 옷을 벗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이제 그 실체 접근해서 파헤칠 권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이 파헤치면 자기들이 숨기고 조작하고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증거인멸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만 남아있으면 제 아무리 석유 태우고 그래봐야 소용없는 그게 뭔가요? 첫째가 그 모의 폭발 실험입니다. 모의 폭발 실험을 하면 그게 EDS가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갈 지금 이미 발표된 그 자료를 갖고 그대로 모의 실험만 하면은 그래서 허구가 입증이 되면은 그러면 일본이 아니고 그리고 일본에 의해 터진 게 아닌 것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흡착물질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는 거를 CA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합조단 보고서만 있으면 그러면 지금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지금 남아있는 잔해물에 붙어있는 흡착물질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이타이로 싹 빨아서 없앤다 한들 하이타이 요즘 안 나와요. 구해서 하실지 모르잖아. 군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인멸할 수는 없는 거군요. 이미. 그렇죠. 네. 그다음에 데이터를 남겼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남겼고 그 AB 샘플에 관한 거는 정기용 교수님하고 양판석 박사님이 가지고 있고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본 게 그건 있고. 정말 다행이네요. 그분들이 각자 알아서 그렇게 조사를 해둔 게. 그분들 없었으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왜 이것이 일본 어뢰가 폭발하여 그 배를 자초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인지까지는 했어요. 네, 거기까지는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팩트로 밝혀진 건 국방부가 말한 그 일본 어뢰가 폭발해서 배를 자초시킨 것은 아니다. 다른 어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기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한 팩트죠. 교수님의 주장에서. 그 외에 혹시 이 전화는 워낙 재밌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게 마치 추리소설 바라보듯이 꽤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손을 들었죠, 마지막에. 저는 크라켄에서 멈췄습니다. 여전히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그 정부에서 내세웠던 1번 어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매직으로 1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폭파될 때 열 때문에 좀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열 때문에 그 1번으로 쓴 매직은 지워져야지 정상으로 그런 얘기 한참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일본 그 문제는 그 송태호 그 카이스트에 계시는 분이 8월 초에 그런 주장을 해서 이제 다시 재정화됐는데요. 제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일본 그 화학적 성분을 그 합조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합조단의 그 화학적 성분의 조사는 그게 그 성분이 이름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성분이 보통 매직펜, 그러니까 모든 매직펜에서 나오는 성분이어서 그게 매직이 북한제라는 거를
북한죄라는 거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게 합조단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일본 그게 그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민주적인 사회의 법정에 있으면은. 그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게 뭐, 저도 일본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일본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일본이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게 북한 소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겼어요. 예, 그거는 그 과학적이 아니고 그냥 그 민주적인 소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이제 그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흡착물질이 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본 어뢰의 그 증거는 소멸이 됐지만 송태호 교사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분의 주장은 이 폭발이 딱 터졌을 때 이게 폭발 채집이 딱 터지면은 고압 고온 기체가 생기거든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히로시마 아토믹 밤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 터지는 그게 그 항공기에서 그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터지면 머시룸처럼, 그 버섯처럼 이렇게 쭉. 머시룸 정도는 압니다. 아니요. 그 버섯처럼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 반경이, 그러니까 그 고온의 그 열폭풍이거든요. 이렇게 쭉 가는데 그게 한 1마일, 2마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다 타버려서. 녹아버리는. 네, 녹아버리는 그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화상을 입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송태호 교수님이 그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게스가 이렇게 딱 고온, 고압 게스가 해가지고 이게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그 팽창하는 그 과정을 제가 좀 그 전문 용어를 쓰면은 가역적 과정에서만 쓰는 공식을 썼습니다. 아, 그거요? 그런데 하셨네. 그거는 이렇게 고압이 저압에 있는 저압으로 이렇게 팽창이 되는 거는 비가역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보죠.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네. 자, 같이 밀어봅시다. 자, 지금 밀잖아요. 네.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힘의 단위 명적당 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제가 이렇게 밀어보는데 약간 잠깐 밀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총수께서도 저한테 밀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여기 그러니까 제가 힘을 저의 힘하고 김어준 총수님의 힘하고 좀 거의 비슷한데 거의 이렇게 비슷할 때 압력이 이쪽하고 이쪽이 거의 비슷할 때 어떻게 팽창이 되느냐 이거를 기술하는 게 가역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일 공기 중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더할가스의 힘력자군요. 그러니까 전혀 힘이 안 들죠. 아까는 힘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런데 공기 중에서는 전혀 힘이 안 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박스에다가 상자에다가 반을 딱 쪼개서 반에 이제 그 판마기를 딱 놓고 한쪽을 진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압력이 제로예요. 압력이 0. 한쪽은 그 공기를 마구 집어넣어서 압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그 판때기를 가로막고 있던 그 판때기를 싹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센 쪽에서 약간 좀 확 가겠죠. 예, 확 가겠죠. 그거를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죠. 없지요. 그거는 비가역적인, 그래서 그게 비가역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비가역적인데, 그러니까 고온에 이렇게 딱 생겨서, 근데 제가 공기 중에 만일 폭약이 터지면은, 그 사람이 타 죽지, 뭐 그러지 않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공기 중하고 물하고는 틀리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뭐 그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수심이 터진 게 6m예요. 그 어뢰가 터졌다고 하는 수심이 6m인데 6m에서의 물의 압력은 2기압에 불과합니다. 공기는 1기압이에요. 그런데 이 초기에 꽝 터졌을 때 그 고온 고기압은 최소한 몇만 기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큰 차이가 없네. 예. 그러니까는 뭐 2기압이 하고 뭐 몇만 기압에서는 첫째 근사를 하면은 2기압을 무시하고 일단 계산을 해야 되죠. 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송태호 교수님의 그걸 따라가면은 뭐 7m가 되면은 영하 뭐 65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5월 중순에 그 중간 보고서 나오기 전에 합조단 단장이셨던 윤동용 단장님이, 그분은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송태호 교수님은 기계공학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공학자이시고. 기계공학과 나왔잖아요. 아니요. 뭐예요? 전기전자인데 네네네.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윤동용 단장님이 CBS 정관용 시사자키에 나와서, 그러니까는 그 송태호 교수님 훨씬 전에, 제가 문제 제기 전에도 나와서 그 정관용 시사자키 그 진행자가 그 고온 고압이 절정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고온 고압의 반경이 10m가 될 것이다. 그 온도가 몇 도가 될 거 같냐? 4000도가 될 거라고 그분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송태호 교수의 주장하고는 상반되는 주장을 합조단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합조단의 최종 보고서를 보면 송태호 교수님의 주장을 합조단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서술하고 카이스트의 송태호 교수의 주장은 이렇다라고만 하지 이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조중동이나 이런 신문에서는 합조단 주장만 갖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송태호 교수가 국면상 이롭다고 판단을 하면은 네네. 키워주고 네네. 합조단이 이롭다 그러면 또 합조단 걸 그렇죠. 부각시켜주고 네. 그래 왔던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 송태호 교수님의 그 계산상에서 전제가 되는 이 초기 고온고압 가스 버블의 그 팽창 과정은 그분이 그 가역적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명백히 틀린 주장이에요. 물리학적으로. 틀렸는데 그분이 스스로 틀렸다는 걸 인정한 적이 있나? 과학자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재발견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팩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는 그 의지만 있으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은 쉽게 그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결론 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카이스트 교수가 스스로 인정한 적은 없죠. 네, 없다. 네, 없습니다. 가는 사람 많구나. 네. 천안함으로. 처음에는 이제 어쩌면 그걸 빠뜨리고 착각해서 그 주장을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그분도. 근데 그걸 또 돌이키기에는 좀 쪽팔리고. 네. 돌이키를 발견했을 때 너무 멀리 가버렸다든가. 그래서 발견하고 나서는 입을 다물어버렸다든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네. 이 사건이 이제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청문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천안함 청문회를 안 하려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설을 제가 읊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큰 아클리스거든요. 만약 이렇게 거짓말을 해뒀는데 그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거나 어쨌든 이 안에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가 드러나는 순간 그때 죽은 사람들, 장병들, 그러니까 죽은 장병들 군함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보위하는데 썼다는 거잖아. 이건 그냥 누구 사기쳐 돈 번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죠. 북한이 북한에다가 정상회담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 비스무리한 거라도 해달라. 그 말하자면 자기들의 잘못인 것처럼. 왜냐하면 북한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순간 청문회가 아무리 정권이 넘어가도 자 사실은 성립이 안 될 테니까 총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아니 북한이 했다는데 니들이 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소리를 얻고 싶어 죽을라 그래요 지금. 죽을라 그러는데 북한한테 이용당할 거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하여튼 과학과 상식에 능멸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팟캐스트나 인터넷으로 보는 숫자가 뭡니까 뉴욕타임스가 수십만 명 봅니다. 수십만 명. 일주일에 누적 숫자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합치면 여기에 1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에 억울했던 지점이라든가 또는 뭐 돌려받을 돈이 있다든가 최후 진술로 각하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든가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 천안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렇게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게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합리적인 논쟁이
이렇게 북한에 연루가 되면 이게 불가능해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친북 반북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뭐 제 정치 성향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중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뭐 저를 빨갱이로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친북하고 반북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것들이 마지막 터부인데요. 그래서 그 천안함의 진실 규명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우리 사회의 마지막 터부인 친북 반북의 프레임을 걷어내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지 않겠느냐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특히 그 젊은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전공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양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추는데 힘을 쓰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모든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천안함 사건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땅이 아니에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억만 하고 있으면 이게 잊어서 문제가 없어요. BBK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기억만 하고 특별히 뭘 대단한 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기.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각각 얼마나 성실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성실하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다 끄집어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낱낱하게. 오늘 저 멀리 어디죠? 버지니아? 버지니아. 네. 예.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천안함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제 천안함에 대해서 다 이해되셨죠? 혹시 내가 이 정권이 미워서 정말로 북한이 침몰시킨 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그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깔끔하게 털어주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 과학적으로 오늘 입증됐으니까 좋은 책입니다. 예, 요즘. 그리고 청소년 권장도서에 될 뻔했던 됐다가 취소된 취소된 무료 책.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책. 예. 근데 이걸 왜 청소년 권장도서로다가 밀었을까? 출판사에서 이건 대학생 권장도서에도 읽까 말까 한데 네. 청소년들을 고등학생이면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청소년들을 자경화시키기 위해. 따님이 말이죠. 아빠 왜 이리 늦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한국 정보부에서 잡아가지 않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잖아. 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걱정을 진짜 가족들이 하셨군요. 네네. 하긴 미국에 있다 손 치더라도 제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 당시는 워낙 한국 현 정권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그게 과학적 주장이라 하더라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그 따님은 그렇고 사모님은 혹시 제 와이프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세요? 네. 따님은 그런 걸 알만한 나이가 아직 안 됐는데. 네, 그럴 나이가 아니죠. 아직. 그러면 사모님 진짜 걱정하셨겠어요, 그죠? 예, 그러네요. 예, 걱정을 많이 했었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예, 제일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는 제 집사람도 저기 물리학 학자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아주 심적인 그 서포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CCTV 있는 곳으로만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 받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죽건 말건 뭐 이런. 자, 그러면은 먼 길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 정리되지 않았던 천안함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박사님께 박수 주십시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들어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지난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재판 연기가 됐습니다. 네, 선고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수감되는데 실패했어요. 수감 미수작전. 네, 수감되는데 실패하고 귀찮게 또 나오신 네. 정봉주 전 꽃다발도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보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닭 5마리와 함께. 근데 장미와 닭이 무슨 관계가 있어? 제가 사온 건 아니지만 네, 닭들 드시면서 우리 방송이 그 정도 품격이에요. 네, 닭 뜯으면서 그냥 어쩌다가 안 가시게 됐는지. 예. 감옥을 안 감으로 인해서 대권 주자에서 조금 주저앉았고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이 이번에 그만두면 바로 서울시장으로 달리는.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안 관둡니다. 네. 관둘 거였으면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 혼자 뜬금없이 할 때 네. 그때 관뒀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지 표를 좀 더 만들어 보려고 마치 시장직을 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일 뿐 시장을 관두면 자 이제 왜냐면은 백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백수가 되고 대선도 못 나가잖아요? 아니 거기는 그만둬도 변호사예요. 백수는 평생 안 되는 사람들이야. 정치적 백수죠. 네. 네. 정치적 백수에다가 지금 이제 서울시장 정도의 권력을 맛봤기 때문에 일개 변호사로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현재는 정치적 무능력자에서 정치적 백수가 되는 게 백수가 낫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 정치적 무능력자. 의원님은 자꾸 어떻게든 보내요.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기는 오세훈 시장 수준을 능가하는, 뭐랄까요, 자뻑, 깔때기.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런데 해석하시는. 우리 김총수님이 계속 안 그만둔다 그래갖고 네. 저 양반이 또 욱하는 승질이 있거든요. 절대 못 관둡니다. 네, 왜냐면은. 욱해갖고 그만뒀으면 좋겠어. 총선도 못 나가죠, 바로. 그 다음에 그렇다고 서울시장 했는데 어디 뭐 충남 도지사 합니까? 도지사 못 나가요. 평상시에 제가 이제 오세훈 네. 시장을 이렇게 잘 보면, 이미지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선이 굳고 간명하잖아요. 이번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어요. 주민투표. 네. 해당되지 않는데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부수를 던졌죠. 182억이라고 하는 돈을 엄청난 돈을 쓰면서 던졌는데 3분의 1도 안 됐고 이게 개봉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치욕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평상시의 정치적 행보를 봐서 과감하게 관두는 것이 관두면 예. 지금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들이 엄청나요. 사실 서울시장 정도 되면요. 서울시장 가보잖아요. 한 번 가봤는데 엄청납니다. 그 주변에 달라붙는 사람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자신의 수하처럼 부르는 사람도 200명 단위입니다. 예. 일반 공무원 말고 정무직으로 그 사람들 다 서울시 돈으로 돌리죠. 그리고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들러붙는 이권도 엄청나요. 권력도 엄청나고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요. 서울시장 관두는 순간 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죠. 완전히. 먹을 게 없잖아. 도지사도 못 나오고. 당대표도 안 돼요. 오세훈 시장도 이제 우리 각하와 상당히 정신적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하의 무소유 정신을 배워서 그분들을 다 보내고 이제 난 무소유 정신으로 돌아가겠다. 이럴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사표 던지십시오. 제가 빨리 백수를 탈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못 그만둡니다. 네. 그만두는 순간 정치적으로 사실상 사망해요. 이렇게 추락하는 가운데 예. 자기가 별 의미 없는 던지는 거군요, 사실은. 던진다고 투표율이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네. 대학 동문이고 제가 나이가 1살 위니까 바로 질러볼게요. 세훈아 그냥 관둬라. 이것은 본인의 바람, 분석이 아니라. 아니 계속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만둘까 계속할까 그만둘까 계속할까 하다가 안 돼요 하다가 배라가 돼요 하는 거지. 안 그만둬요.
그거 왜 다리를 뜯어요? 절대 안 그만두고. 야, 그럼 아이템 뭔가 볼까요? 대권주자 키워드. 독도 해병대. 아이고, 참. 문재인 지지율. 관심 있는 건 안 나왔네. 1인시 오세훈. 통일비용 480조. 480조. 소녀시대 빅뱅이 북한들. 재밌는데, 이거. 뉴욕타임즈. 그러면,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예언 하나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남은 카드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으로 또, 과거 전략을 짰던 민주당의 전략통으로서 한나라당의 전략이 어떻게 나올 건지 전망해 주시죠. 지금, 신경 쓰여갖고 말을 못했네. 지금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제일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요즘 트윗이나 페이스북, SNS 그 다음에 인터넷을 보면 무슨 얘기들이 도냐면 3분의 1 진짜 안 되냐 투표율이 3분의 1 안 된다고 하는데 3분의 1 넘어서 오세훈이 이기면 어떡하냐 걱정된다. 3분의 1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3분의 1 넘으면 아이씨, 나도 욱하면 대선 불출마 선언하는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주민들한테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3분의 1 안 되면 3분의 1 넘고 오세훈이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반대를 하자. 라는 얘기가 요즘 계속 돕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나 혹은 야권 지지 성향의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의 알바 부대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넘는다고 본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싸움이 붙은 거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3분의 1이 안 되면 투표를 개봉도 하지 않고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전략으로 지금 이제 구전으로 이제 이게 홍보가 되기 시작하나. SNS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 혹은 야권 지지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지지자인 척 하면서 3분의 2 투표를 하자라고 독려하는 사람들 한나라당 알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한나라당에서 그 전략을 세웠죠. 1020. 10시까지 20% 투표율 도달한다. 그러면은 초조해서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실제로 보면요, 맛있어, 저거. 그러니까 나 혼자 끝까지 할 테니까 계속 드세요. 10시까지 20%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 인터넷에 앉아갖고, 투표율 20% 됐는지 안 됐는지 매 실시간으로 방송 보면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사람들이 없는데, 트윗이나 페이스북 들여다봅니다. 10시 좀 넘어가면 드디어 20% 돌파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20% 넘었으니까 야 이제 막 투표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게 아니고 야권 지지자들이 10시 넘었는데 투표율이 21%가 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서 반대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한나라당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표율 3분의 1 안 되는 지역구에 48개 지역이 있어요. 국회의원 지역구가. 33.3% 안 되는 지역에 페널티를 매기겠다 그랬어요. 투표를 올려라. 국회의원들은 이번 주민투표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각 지역 당협위원회에다가 명령을 5달 때렸거든요. 투표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근데 그 지역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 48명 중에 41명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임박해갖고 23일이나 22일쯤에 오세훈 시장이 좀 더 비장한 표정으로 또 기자회견 한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투표를 올릴 수 있는 무슨 카드를 꺼내놓는데 카드 꺼내놓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직을 걸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한두면
야당에서 누굴 내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겨요. 한나라당이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단순히 서울시장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총선도 수도권 지역에서 집니다. 그런 공산이 있어요. 그리고 총선을 지면 대선도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혼자 욕심 때문에 한나라당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서울시장까지 또 관두면 관둘 리도 없지만 관둔다고 제스처를 취하면 그건 한나라당에도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안 그만두는 것이 그 더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문 보니까 서울시장직을 걸겠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한나라당과 심도 있게 깊이 의논하겠다. 한나라당에서 의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에서 너무 싫어해갖고 의논할 사람이 없거든요. 깊이 의논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의논해주지 않아서 계속 시장직 수행해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것도 수라고. 정말로 던지려고 했으면 그때 던졌죠. 하여튼 절대 안 그만두고 뚜껑 33.3% 못 넘어갑니다. 뚜껑 못 여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우리 각하께서 서울에서 득표한 총 숫자가 인구수 268만 표예요. 그런데 이 뚜껑을 열려면 278만 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각하를 찍은 사람이 다 나와도 안 돼요. 다 나와도. 그런데 그만큼의 보수층이 집결해서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다 나올 수 없는 게, 일부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근거가 일부는 이제 애들도 크잖아요. 이민간분들도 계시고. 아니, 유권자가 좀, 이명박 대통령 찍은 사람들. 하여튼 대선급이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시골로 전학 간 분들도 계시고. 이 뚜껑은 못 열립니다. 절대 못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나마 뚜껑을 열어야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의 남은 승부수는 딴 거 아무것도 없고 뚜껑을 열자예요. 뚜껑을 열면 어쨌든 저쪽이 투표율이 많기 때문에 이기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뚜껑 못 연다. 절대. 그 뚜껑은 안 열리고 그 오세훈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 자기 혼자 머리 굴리다가 자기끼리 빠졌어. 전문 용어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셀프 탄핵. 어떻게 물이 셀프인 건 있어도 탄핵을 셀프로 해버려. 자, 그러면 정 의원님이 왜 안 갔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디를? 감옥에. 나 서울시장 왜 안 갔냐고. 왜 안 갔냐면 말이죠. 서울 이 판결이 아마 파기환송됐을 거예요. 판결 내용이. 네. 파기환송됐을 겁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4건이 기소됐는데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되면 되거든요. 한두 개라도 무죄가 있었다 이런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김점술 변호사라고. 근데 오늘 헤어스타일이 서른도 헤어스타일이 되셨는데 다소 급하게 뛰어오느라고. 자꾸 말 시키지 마시고요. 어쨌든 형사 한 건이 더 있었는데 그것도 무죄 났어요. 의원님보다 더 세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남은 유일한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가 있는 유일한 형사재판인데 이것이 유죄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약한 것들이 다 무죄가 됐고 유죄가 나올 리가 없고 4건에 걸렸기 때문에 단 하나만 파기환송시키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럼 또 뺑뺑 돌아요. 그렇죠. 재판 다시 하는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럼 이 정권 내 안 끝나는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을 내리는 순간 정봉주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을 파악하신 거죠. 사실 선고가 됐는데 선고 결과 정도는 미리 알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근데 결과가 이제 정봉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막은 거죠. 막으면서 우리 대법관들은 말이죠. 일정을 쫓겨서 판결을 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존심을 걸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건 몇 년 있다가 하기도 해요. 근데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는 결론이 났거든요. 자기가 이미 선고 기일을 받았을 때 봉투에 딱 밀봉돼서 판결이 이미 난 상태예요. 그 내용만 공개되지 않았을 뿐 근데 이걸 다시 거뒀어요. 연기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아는 한 대법관이 이렇게 선고를 내리고 나서 기일을 내리고 나서 연기하는 건 최초입니다. 더 찾아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는 한 최초예요. 절대 안 해요 본인이. 왜 안 하냐면 선고를 내렸어. 그렇게 자존심 걸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기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대법관이 오래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어도 일반 국민 대중들이 보기엔 뭔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죠. 볼 수 있죠. 그 대법관은 대법관은 신경 건드리는 발언하지 말라 했잖아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이에요. 최종적으로. 자기 밑에 있는 까마득한 후배들 다 지켜보고 있고. 근데 좋다. 내가 내려줄게 하고 판결을 내렸어.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연기를 해. 이런 일은 없어요. 전례가. 그래서. 그런데 이번 연기했단 말이죠.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한 게 아닌데 대법관한테 연기하도록 내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 오로지 한 분뿐이에요. 가 이제 저거는 그렇다면 정몽주를 살려주는 길이라면 차라리 연기하거라.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정몽주 의원이 감옥에 안 가고 이제 다음 총선까지 계속 이 소리를 하면서 오세훈 내려가라고 하고 자기가 서울시장 하겠다고 하고 우리 김청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김청수님의 추정이나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맞다고 가정을 하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청와대나 아니면 한나라당 쪽에서 보기에 지금도 이제 민주당 90명 의원들보다도 더 위력적인데 여기에 정치적 위력을 더하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선 정부에 들어가면 대선 주자하고도 싸워야죠. 의원 90명보다 위력적인 정봉주하고도 싸워야죠. 저기 두 명이면 골치가 아픈 거야, 이게. 그냥 더 이상 위력적으로 키우지 의원님 말자. 시끄럽고요. 시끄러워 정말. 하여튼 그리하여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감옥에 안 갑니다. 이명박 각하 시절 내에는. 네. 만에 하나 뭔가 판결이 나온다. 연기된 게. 그러면 정봉주 보내려고 해서 판결문을 교체한 거야. 그런 일은 굉장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법관들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고. 아니, 근데 각하가 도와줬을 가능성이 또 있는 게, 제가 지난 4년 동안 꿈에서 3번 각하를 봤어요. 근데 본인 입으로 2번은, 그거 아직 안 끝나서 별 문제 없을 텐데, 그리고 3번을 다 손을 잡고 저하고 다정스럽게 꿈속에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BBK 관련해서? BBK 관련해서. 그걸 직접 언급을 했고. 꿈속에서? 네, 그리고 이상득 부의장을 가는데 제가. 이상득까지 등등. 거기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뭐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득 부의장이. 다 이해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동생하고 얘기해, 동생하고. 그러면서 지나가고 이제 동생은 각하죠. 각하하고 손을 잡고 동산도 이렇게 같이 거닐고 그랬어요. 싫어요. 실제로 이렇게 3번 꿈을 꿨는데 언덕 위에서 또 우리 지역구를 내려봐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내려다보면서 지역구 관리는 잘하고 있지. 엄청 친해갖고 이게 임기 중에 BBK 재판이 안 끝날 모양이다. 그래서 각하에 대한 그 한없는 존경심과 충성심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오늘 판결 연기돼갖고 축하한다고 오신 분, 닭 사온 분 인터뷰한다 그러더니 이거 왜 사오셨어요? 그냥 제가 이번 주에 휴가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휴가비 받은 걸로 뭐가 쓸 게 없을까. 또 마침 그러니까 돈으로 달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청료를 한꺼번에 지불한다는 생각으로. 시청료. 네. 그러니까 정몽주 전 의원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 거군요. 아니요. 또 축하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감사하고요. 자, 이 중에서 하나 더 하죠. 요새 문재인 지지율 어느덧 2자릿수 돌파. 제가 정말 서름의 세월 2년을 보내고. 그래도 사석에서 내가 격려해줬잖아요. 제가 2년 동안 맨날 이 얘기하고 해서 후살이 먹었는데 드디어 2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10%대를. 제가 2년 후에 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떴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 이때 내가 얼마나 잘 맞추는데. 다음 주 인순이 1등이야. 두고 봐. 무슨 위아래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소리 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이제 하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건 좀 재미없고, 이제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또 야권 통합기구 만들었어요. 네. 그건 다음에 얘기해도 충분히 아주 급한 건 아닌데, 이 와중에 제가 이제 방송을 보는 분들께
좀 옆에 가고 그러지 못하게 좀 경고도 좀 하고 좀 충고도 좀 하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두관 지사가 지금 경남도지사직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측근에서 계속 이번 2012년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 바보들 정말. 얘기 좀 가만히 조용히 하세요. 그분을 김두관 지사도로 출마해야 된다. 영남 후보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 이사장은 안 나간다 그런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서 상당히 원래 그 근거와 설득력을 갖고 만드는 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김두관 지사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그 53%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럼 경남 도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평가 위에 다음 정치 일정을 또 가져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상당히 집요하게 김두관 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나가야 된다. 김두관 지사가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거는 뭐냐 하면 가장 큰 논거는 문재인 이사장이 결국 출마 안 한다. 그리고 영남 후보가 나가야 된다. 야권 전체를 아우를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아닌 후보가 민주당을 안으면서 나가야 된다. 이 한 세 가지 논거인데 세 가지 논거가 다 근거가 없어요. 문재인 이사장 출마하거든요. 저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 출마하는 게 그냥 대선만 출마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검증을 받기 위해서 총선까지 출마를 해요. 저는 그거는 뭐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총선 출마하고 이제 그때쯤 되면 방송이 저를 중심으로 흘러갈 거예요. 닭 먹는 사람은 저 구석에서 계속 닭만 먹고. 그래서 문재인 이사장이 대선 100% 출마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이 그런 와중에서 김두관 지사를 끌어내서 당신이 출마하쇼. 내가 당신 지지하겠소. 라고 하는 상당히 이것은 상식과 흐름에 좀 엇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경남도지사를 진보 진영에서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경남 도민들이 엄청난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이 도리지.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김두관 지사를 끌어내고자 하는 분들은 그 잘못 판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민주당 50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역대 전략기획위원장 중에 가장 성공한 비상한 브라이트한 그런 전략기획위원장이기 때문에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요 나도요 결정적으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김두관 도지사를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스타일의 정치이긴 하지만 그거 무관한 거예요. 좋아해요. 무관한 거예요. 박근혜하고 제가 항상 왜 문재인이냐 얘기했을 때 그런 요인들을 김두관 도지사가 박근혜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이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김두관 도지사는. 그리고 이제 보통 나로 가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럴 경우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자기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싶고 그러면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 오세훈 시장에서 주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맨날. 그렇죠. 원래 그런 자리에 가면 그게 원래 맨날 나가라고 그래요. 그 옆에서 펌프질하고 그러는 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큰 줄기를 보는 것보다도 자기 일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펌프질 하는데 이제 김두관 지사는 그 2017년 이럴 때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2012년 우리 진보 진영에서 그 정권을 잡게 되면 다시 사회를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근데 이제 2017년에 김두관 지사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봉주라는 큰 산을 넘어가야 돼요. 방심했어 내가. 내가 닭 먹는 틈을 노렸지.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그때쯤 되면 이제 제 팬카페가 한 15만 명 될 때니까. 지금은 이제 14,000명밖에.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는 3위죠. 그 박사모가 7만. 그 다음에 이제 시민광장이 23,000. 시민광장은 10월쯤이면 제가 뛰어넘습니다. 23,000. 지금 이제 제가 3위 14,000. 가만 안 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탄력 붙었어요, 이제. 가면 갈까 모르겠는데. 우리 대형 교회 같아, 이제 탄력 붙었고 막. 그리고 말이죠. 예. 김두관 지사도 영남 출신이고, 그러니까 분석들 할 때 보면, 문재인 왜 뜨냐,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보면 PK 출신이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PK구나 하고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줄 사람을 찾다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발견한 거죠. 네.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PK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치인들이 표 계산을 할 때나 PK가 적용이 되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이 계산을 한 다음에 PK니까 문재인을 좋아해야지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멍청한 분석이라고요. 진짜 앞뒤가 완전히 바뀐.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렇게 계산하죠. 그렇게 계산해요. 그렇게 분석하고. 부산, 경남, 울산에 계신 분들에게 문재인 이사장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 물어보면 금방 이렇게 체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직 폭발하지 않고 잠재적으로만 갖고 있는데 이게 내일 모레 폭발하려고 하는 그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주면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그 지역에서 한 30-40% 지지율이 확 올라갈 정도의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의 특징은요. 예. 10대,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정 그런 연령층의 특징은 이제까지 정치인들 중에 없었어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빼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러면 이제 소녀시대 빅뱅에 북한도 열광한다고. 예. 그거는 이제 그 주제로 얘기하지 말고 네. 북한의 이른바 매대, 그러니까 이제 그 대동강변에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그 노점상 같은 데들, 그 다음에 뒷시장, 블랙마켓 이런 데서 한국 그 영상 관련 그 상품들 이런 게 얼마나 깊게 그 넓게 확산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빅뱅과 소녀시대를 얘기해야지. 빅뱅과 소녀시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2001년 이후에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물건이나 중국의 물건 이쪽 사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유통되고 그렇죠. 거래되고 중국을 있다. 통해서. 네. 중국을 통해서. 준시장 경제에 가까워졌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네. 헌법은 2001년 이후로 시장 경제를 일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네. 거로 헌법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이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의 역할이지. 이게 뭐 소녀시대 빅뱅체가 무슨 엔터테이너도 아니고. 그리고 인순이 1등 된 얘기를 저한테 왜 합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결론이 난 다음에 보실 테니까 제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네. 이것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보시는 시점에서 예언한 것이고 아직 아무런 기사도 안 나왔잖아요. 그 근거가 아무도 없어. 이번 주 일요일 나가수?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 할 거를 미리 예언해야지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1위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인순이는 압도적인 1위가 됩니다. 그건 너무 긴 얘기고 오늘 안 봤기 때문에 그건 윤도현 씨가 생각하라고. 아니 그거는 정봉주의 PSI에서 하지 말고 인순이의 PSI 나가서 하세요. 썰렁해. 진짜 본인과 관련된 게 아닌 건 다 썰렁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상 하시고 싶은 얘기 없죠? 수감 미수 사건 특집. 네, 수감 미수 사건 앞으로 수감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은 동정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정봉주의 미래 권력 다 탈퇴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팬카페의 그 큰 단점이 그 서울대 출신, 서울대 학생들, 판검사, PD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좀 탈퇴해 줬으면 좋겠어. 의원님 더 이상 입을 열지 마시고.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는 카페 회원들 있으면 다 탈퇴해 주세요. 다시는 구속되지 않고 그리고 판결이 나는 때는 당연히 파기환송돼서 무죄로 끝납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BBK 사건은 끝났어요. 정봉주 의원은 끝났고 1년 반 뒤에 다시 드러나나요? 그때는 이제 무죄 판결이 뭐 어디선가 나오겠죠. 아무도 신문에도 안 날 거예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그때는. 자, 그럼 여기서 그 걱정하셨던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기로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지금도 1인 피켓 시위들을 하고 계신데 그게 다 정봉주의 위대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